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트북 L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LM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자, 노트북 LM은 어떤 역할을 하는 친구일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PDF나 웹소스, 그리고 슬라이드, 여러 자료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한 곳에 넣고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석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쪽에 넣고 분석을 해보시다 보면 좀 뭔가 부족한데? 아니면 뭔가 빠진 게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셨을 거예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노트북 LM입니다. 자, 노트북 LM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PDF나 슬라이드, URL 이런 것들을 그냥 넣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예쁘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과물들을 내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개의 소스를 입력을 했으면 그 10개의 소스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쉽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슬라이드나 혹은 인포그래픽, 오디오, 동영상까지 한 방에 만들어주는 만능 도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챗GPT 다음으로 꼭 아셔야 되는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럼 저와 함께 노트북 LM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북 LM 같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노트북 LM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시면 여기 노트북 LM 사용해보기가 나오죠. 자, 여기 사용해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노트북 LM 메인 화면이 나오고 위에 추천 노트북이 나와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 요거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 노트북에 가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신 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처음이다 라고 하면 여기 새 노트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노트 만들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LM에 처음에 소스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자, 소스를 어떻게 입력을 하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일 업로드. 내가 가진 PDF나 뭐 워드 파일,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을 넣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웹사이트.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 이런 것들도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도 넣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있다면 복사된 텍스트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에 웹에서 소스를 찾아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다가 주제를 먼저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는 피지컬 AI 관련된 주제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의 특징과 최근 국내외 발전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고 딥 리서치를 선택을 해서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계획 중이라고 나오고요. 이 상태로 잠시 기다리시면 실제로 우리가 딥 리서치를 통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 소스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소스 53개가 다 들어갔고요. 밑에 내려보시면 전체적으로 잘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아직 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잠시 기다리시면 추가가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밑에 쭉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 배경이 뜬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니까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점 3개가 있고 더보기 누르시면 소스 삭제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오류에 의해서 가져올 수 없는 자료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혹시 이게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실패한 소스 모두 삭제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가 빠졌으니까 52개가 들어간 소스가 잘 완성이 됐고요. 이제 노트북 LM에 대해서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여기에 찾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여기에다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예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시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이걸 눌러볼게요. 피지컬 AI와 기존 생성형 AI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것처럼 얘가 예시 질문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시죠. 자, 지금 피지컬 AI 그리고 기존 생성형 AI의 차이점을 일단은 주고 있죠. 근데 여길 보니까 각 답변마다 옆에 소스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스에서 가지고 와서 나는 데이터를 정리한 거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2번, 4번 소스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서 보여준 거다. 자,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소스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친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추가적인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소스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탐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되겠죠. 자, 요약을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소스의 핵심 내용만 골라서 표로 정리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 전체 지금 이만큼의 소스 있죠? 이걸 가지고 핵심 내용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표로 예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큰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지금 웹에서 가져온 이 소스만으로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소스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만약에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여기에 잘 반영이 돼서 그것들 기반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개념 및 핵심 인지 기술, 주요 유형 및 응용, 그리고 글로벌 기업 동향. 자, 이렇게 표로 깔끔하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채팅창으로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친구와 티키타카 하시면서 결과물들을 뽑아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측에 스튜디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디오 오버뷰, 그리고 동영상, 마인드맵, 보고서,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자료, 데이터표,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요. 단순하게 여기 있는 걸 그냥 눌러만 주시면 결과물이 생성이 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AI 오디오 오버뷰부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펜 표시가 된 부분을 누르시면 상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세 설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디오 오버뷰 맞춤 설정이라고 나오고요. 형식이 나옵니다. 심층 분석과 요약, 비평, 토론. 여러분들이 원하신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조금 내가 안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자, 그러면 심층 분석을 선택을 하시고 한국어로 선택을 하시고 길이는 기본값으로 선택을 하고 자, 바로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집중 분석해야 될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저는 피지컬 AI 분야 해외 동향을 위주로 설명해줘 라고 요청을 하고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강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다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추가적인 관점들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밑에 로봇 전문가 관점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눌러주시면 이제 모든 준비는 끝이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오디오 오버뷰가 완성이 돼서 우리가 실제 AI가 대화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영상 개요입니다. 자, 동영상 개요는요, 한 편의 설명 동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자, 동영상 개요를 눌러 볼게요. 누르시면요, 여기에 설명 동영상, 요약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 동영상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적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중에 괜찮은 스타일이 있다 라고 하시면 그걸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화이트보드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아까 입력했던 것처럼 동양 위주로 설명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을 눌러주시면 자, 이것도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인드맵입니다. 자, 마인드맵은 자, 내 소스를 기반으로 AI 마인드맵을 생성한다고 써 있고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자동으로 마인드맵을 생성을 하고요. 자, 소스 53개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생성을 시작을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입니다. 자, 보고서를 누르시면요. 우리가 직접 만들기,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 블로그 게시물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아래에서 추천 보고서를 이 내용을 기반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개념 비교 가이드라는 게 있네요. 자, 이걸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서 상세 설정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만들려는 보고서를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수정을 하시고 이대로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이렇게 보고서 생성 중이라고 나오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멋진 보고서가 한 편이 완성이 되어서 나옵니다. 다음은 플래시카드입니다. 자, 플래시카드도요. 소스 기반으로 플래시카드를 만드는 거고요. 수정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카드 수와 그리고 난이도를 선택을 할 건데요. 카드 수는 그냥 표준으로 놓으시고 난이도도 보통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래시카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특정 소스, 특정 주제 위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피지컬 AI 해외 동향을 위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래시카드를 생성을 하는 중입니다 하고 만들기 시작해요. 다음은 퀴즈입니다. 퀴즈는 이제 소스 기반으로 대화형 퀴즈를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수정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질문수와 난이도, 아까랑 플래시카드랑 비슷한 내용이 뜨죠.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특정 소스 위주로 제한해줘.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가 또 생성이 될 테고요.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포그래픽입니다. 자, 인포그래픽은 여기에 그대로 눌러주실 수 있고 혹은 여기 수정 버튼을 눌러주실 수 있는데요. 자, 인포그래픽 맞춤 설정을 가시면 언어, 한국어, 그리고 방향은 가로, 세로, 정사각형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기본 값인 가로로 선택을 할 테고요. 자, 시각적 스타일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프로페셔널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세부 정보 수준은 표준이고요. 인포그래픽에 대한 설명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마인드맵이고요. 마인드맵 한번 눌러볼게요. 마인드맵을 누르면 이렇게 소스 기반으로 마인드맵이 생성이 됐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 그거에 맞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확대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보고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우리가 아까 소프트웨어 AI와 피지컬 AI 비교 가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자, 그 가이드가 이렇게 잘 작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윤리적 가이드라인 그리고 결론까지 한 편의 작은 보고서 형태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플래시카드입니다. 자, 플래시카드 한번 눌러보도록 할 텐데요. 자, 플래시카드는 생성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생성이 이렇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위에 가셔서 다시 한번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잘 생성이 될 테니까요. 자, 이렇게 생성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퀴즈입니다. 자, 퀴즈 한번 눌러볼게요. 자, 피지컬 AI 관련된 문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첫 번째 문제부터 총 10번째 문제까지 제시가 되고 있고요. 힌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용들을 하고 우리가 결과물들을 이렇게 퀴즈를 푸실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합니다. 다음은 인포그래픽입니다. 자, 가장 기대가 되는 인포그래픽인데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요청한 파란 형태와 자, 파란 색상 테마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배경도 흰색으로 예쁘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 잘 작성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한 장에 다룬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예쁘게 인포그래픽 형태도 잘 구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흰 배경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여기에 있는 그 노트북 LM이라는 이 워터마크가 있죠. 워터마크가 쉽게 우리가 나중에 다른 PT나 이런 쪽으로 옮길 때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흰색 배경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데이터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우리가 실제로 피지컬 AI 및 지능형 제조 기술 현황 및 쟁점 해서 기관과 그리고 기관의 핵심 기술과 제품, 주요 전략, 적용 분야까지 우리가 따로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세 내용들을 정리를 해준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스들도 같이 정리해 줬고요. 자,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 소스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상세히 잘 다루고 있는 소스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세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파악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오버뷰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아니면 당장 내일 있을 중요한 전략 회의를 앞두고 이 업계의 거대한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을 켜신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늘 새로운 지식에 목마른 분들을 위해서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생각보다 되게 고퀄리티 결과물이 나왔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걸 다운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재생 속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속도로 변경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개요입니다. 자, 동영상 개요 결과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잘 나왔죠? 그러면 이제 AI가 발표를 시작합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성형 AI가 이제 우리처럼 말하고 글 쓰는 건 다들 아시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AI가 우리 세상 속에서 직접 걷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중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돌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술이 돈이 되고 현실이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회사들이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들 수준이 네,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플래시카드 잘 완성이 안 된 것이 있었죠. 자, 이거 한번 다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만들었고요. 자, 플래시카드를 가지고 내가 정답을 이렇게 표기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플래시카드를 넘겨가면서 해당 내용을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죠. 자, 슬라이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일단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뷰어 펼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엄청나게 큰 화면이 나오죠. 자, 슬라이드 일단 퀄리티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슬라이드고요. 2번, 3번, 4번. 자, 비교 잘 해줬죠? 그리고 5번, 6번.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파란 톤과 흰색 배경을 잘 파악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일반 초보자를 대상으로 쉽게 알 수 있게 발표 자료 형태로 구성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노트북 LM에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해당 슬라이드에 놓으시고 상단에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슬라이드 변경이라는 부분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페이지 중앙의 이미지를 휴머노이드 로봇 사진으로 변경해줘 라고 요청을 하고 여기 새 자료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거기서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슬라이드 자료 수정 버전 생성 중이라고 뜨고 새로운 슬라이드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성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금방 됐고요. 한번 다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뷰어 펼치기 누르시면 아까랑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 내용, 자, 제가 여기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넣어달라고 했죠. 사진으로요. 진짜 사진으로 변경해 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텍스트나 이런 것들 변경하실 때 직접 변경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유 기능을 누르시면 외부로 공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옵션 더보기를 눌러주시면요, 실제 PDF나 파워포인트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형태로 다운로드가 되니까 이거는 보지 않을 테고요. 파워포인트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잘 됐죠?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 형태로 잘 다운로드가 됐어요.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워터마크가 있죠? 워터마크를 지우시려면 이렇게 흰색 배경으로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활용이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눌러볼게요. PPT 누르시면 우측 상단에 자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자르기 버튼 누르시고 여기만 이렇게 자르시면 자, 순식간에 깔끔한 PPT가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PPT까지 만들어 보고 수정하는 것까지 봤는데요. 그러면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여기 텍스트는 수정이 가능하냐? 실제로 이 텍스트는 수정이 어려워요. 이게 전체가 이미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하시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텍스트 박스를 변경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여기다 텍스트를 넣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도형 채우기 눌러서 흰색으로 채우시고 윤곽선도 흰색으로 채우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고, 자, 색상을 이렇게 변경하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러로, 내가 원하는 폰트로 여기다 직접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수정하시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넣어서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노트북 LM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봤고요. 요거를 팀원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작업을 해놨는데 이 노트북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썼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여기 공유 설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사용자를 넣고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 액세스 있죠? 액세스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혹은 공개로 해버리면요, 노트북 LM 사용자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사람들 그리고 우리 외부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노트북을 다 찾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링크가 있는 사용자로 하시면 여러분이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만 공유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장 누르시고 링크 복사 누르시면 같이 이 내용들을 공유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노트북 LM 한번 저랑 같이 알아봤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은 잘 다뤄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업무에서 이 노트북 LM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해서 결과물들을 뽑아낼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해보시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